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장 흔들리는 성윤리 무너지는 가정, 가정의 형태 변화와 발생하는 문제들 1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가끔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세상과 지금이 같은 세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가족을 이루던 전통적 가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나 이혼한 편부모 가정, 미혼 가정, 독신 가정, 노인 가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왔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죠. 자녀의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로 가면서 사회는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에 직업이 같고 변화가 거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며 품앗이 공동체가 발전하고 앞시대의 가치관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공동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지혜는 더 이상 삶에 필요한 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개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 상호 간의 유대관계나 역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독립된 개인이 되고자 하는 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가족은 여러 사람의 집합체로 복잡한 감정과 정이 얽혀있는 가족 역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는 그러한 가족 상호 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게 되죠. 2020년 4월 21일에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충격은 결혼 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 3천 명, 30만 명대를 간신히 턱걸이해서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까지 더해져서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생아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인구 자연 감소가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합니다. 또한 과감한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공산이 크고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9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력 부족을 초래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침체가 발생하고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또다시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같은 악순환은 국가 재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 상호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오래된 사회 제도이고 문화 현상이며
개개인의 삶의 원천이 되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서로 의지하고 공감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변치 않고 전해 내려오는 근본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세계가 온라인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식재료를 사러 마트를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서점에 가는 대신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며 은행을 가는 대신 온라인 뱅킹을 이용합니다. 대면 시대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간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은 사라진 일자리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자리의 공백 속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역사 속에 많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거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와 르네상스를 지나 산업시대를 맞이했고 이후 산업화의 한 획을 그을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를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에너지, 3차 컴퓨터를 거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항상 혼란과 발전이 공존하고 기존의 지식은 폐기되고 새로운 문물은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며 새로운 질서와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자기를 더 굳건히 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힘은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바로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죠.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결국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등을 개설 운영하여 가족의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감정 코칭, 회복 탄력성, 가족 세우기, 가정 사역 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긍정적인 역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 파트입니다. Untapped Divide라고 들어보셨나요? 언택트는 컨택트에 언을 붙여서 만든 신조어로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이나 음식점, 주차장에서 이용하는 무인 결제 시스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이용한 배달 음식 주문, 은행의 자동화 창구 등등이 모두 언택트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언택트 기술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이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택트 기술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택트 디바이드는 비대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소외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응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어릴 때 제가 살던 세상과 지금이 같은 세계가 맞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언택트는 영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